우리나라 대표 이슬람 학자인 박현도 쌤을 모셨고요. 네. 자, 중동인 건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누굴까요? 정답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왕세자 빈 살만입니다. 뉴캐슬 빈 살만의 쇼핑 목록이에요. 쇼핑이요? 영국 프리미어 축구팀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있잖아요. 네.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빈 살만 왕세자가 대표로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샀습니다. 네, 지분의 80%를 샀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4,878억 원. 이 두 번째는 프랑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샤또 루이 14세. 그 가격이 3,500억 원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고요. 네.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2017년에 팔렸는데 예술품 경매 사상 최고 금액인 5,570억 원. 저게 축구팀보다 더 비싸요, 그림 하나? 저 쇼핑 저렇게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5천 원만 써도. 아니 저는 중동 부자 그러면 만수르도 축구팀 사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빈 살만 이 왕세자 쇼핑 목록 보니까 이분이 더하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그냥 부자의 대명사로 네, 만수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빈 살만은 만수르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10배요? 만수르 그러네. 억수르네, 억수르. 그래서 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은 비공식적으로 네. 세계 최고 갑부입니다. 네, 이런 빈 살만이요. 지난 9월 27일에 사우디에서 전통적으로 이 국왕이 겸임하던 총리직에 취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이 겸임하는 총리라는 직을 먼저 받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게 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올해로 한국 사우디 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사우디는 우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더 남달리 강하게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지도자의 빈 살만이 어떤 인물이고 빈 살만이 꿈꾸는 국가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재밌겠다.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نسكت وانت موجود ما نرضى نتك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نتعلم احنا صار عندنا حالة إدمان نفطية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من قبل الجميع. هذه خطيرة وهذه اللي عطلت 부럽다, 그냥 부럽다. 아, 부러우세요. 에. 아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귀티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 봤을 때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호전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름부터 볼까요? 네.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네, 제일 많이 무함마드고요. 쓰는 이름. 뒤에 빈 살만은 뭐냐면 빈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아들. 살만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입니다. 네. 그럼 무함마드라고 불러야 되네 원래. 그런데 무함마드는 무함마드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보통은 빈 살만을 부르고 예를 들면은 네. 아랍 세계에서는 아들이 있으면 네. 제가 그동안은 빌렸던 현도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아들 이름에다 저를 붙여요. 그러니까 뭐 네. 아들 이름이 만약에 저희 딸아이인데 찬이니까 아들이라면 제가 아부찬이가 되는 겁니다. 네, 아부찬이고 제 아이는 이분 또는 빈 현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랍 세계에는 이름에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 계속 이렇게 붙여가요.
근데 쌤, 누가 봐도 너무 젊은데 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앞으로 사우디 미래 왕이라 그러면 한 50년은 저분의 시대가 남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빈 살만은요, 아버지인 살만 국왕이 7대 국왕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 살만 국왕이 아들이 13이 있거든요. 13 중에 빈 살만은 6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음에 서열 2위죠. 차기 왕으로 거의 확정이 된 사람이고 보통은 왕세자여도 권력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거의 뭐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어가는 실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멋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남자. 배트맨 이런 건가? 이게 저도 하나 별명 하나 만들어야 뭔가요? 되겠네요. 뭔가요? 미스터 나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누구도 같이 있어. 선생님, 미스터 에브리띵. 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네. 혹시 결혼은 했나요? 왜요? 누가 나래? 다른 이들을 대표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3번째를 꿈꾸십니까? 망치카여라.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2008년에 같은 왕족 출신이에요. 사촌하고 결혼합니다. 사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요. 현재 스라에는 3남 2녀를 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당연히 빈 살만이 돈이 많은 것처럼 사라도 재력이 뛰어난 야. 그런 가문입니다. 아쉬울 게 없네. 근데 아무리 사라 공주가 돈이 많다 그래도 뭐 세계 제1의 부자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 빈 살만이 그럼 도대체 우리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재산이 평가되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CNBC가 추산을 해봤는데요. 네. 빈 살만 개인 재산이 무려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요즘 환율로 하면 2,854조 4천억 원. 2,845조요? 네. 54조. 2,800조면 요즘에 은행에 넣어도 3%잖아요. 그럼 한 3%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산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죠. 나 알아. 아람코. 아람코죠. 아람코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정답. 아라비안 나이트. 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앞에는 비슷해요. 앞에는 잘 맞았어요. 아라비아. 무슨 아라비안 코퍼레이션인데. 그렇죠. 코퍼레이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아라비아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아메리카? 예. 아람코. 이게 원래 이 아람코가 1933년에 미국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사우디가 다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지금은 사우디 아람코. 예, 사우디 아람코인데요. 이 사우디 아람코 지분이 100%가 사우디 왕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영업이익이 2,240억 달러. 그러니까 342조 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반을 넘죠. 매출액이 340조여도 엄청난 회사인데. 아니 네. 이런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자꾸 저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보거든요. 눈빛 조금만 돌려주세요, 빈살만 씨. 약간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시긴 네. 하네요. 이거 우리가 애플이 많이 번다고 하는데 애플이 버는 것보다 3배를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28개국인데요. 이 회원국이 전체 국방비하고 맞먹는 규모가 이 한 회사에서 이 한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거죠. 와, 엄청나다 진짜. 그래서 이런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우디 왕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소위 말해서 로얄 패밀리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왕가 재산하고 개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빈 살만이 공식적으로 부자 순위에서는 들어가진 않아요. 아, 그렇겠구나. 네. 다 네 거가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빈살만이 6번째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왕위 계승이 6번째 아들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왕위 계승자가 된 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빈 살만뿐만 아니라 빈 살만의 아버지인 살만도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아버지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빈 살만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이제 왕이 될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우디 왕과 왕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 국왕의 아내가 22명에서 24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들이 45명이거든요. 와. 45명인데 어른 될 때까지 살아있는 아들은 36명. 그런데 초대 국왕이 네.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형제들끼리 싸움이 날 거를 걱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 아들들이 다 왕이 될 때까지는 내 손자대로 왕을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만 국왕 다음에 또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살만 국왕이 동생을 왕세자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네. 일 왕세자를 자기 조카로 교태를 하고 빈살만을 제2왕세자로 올린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일 왕세자가 빈살만에게 자리를 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빈살만이 제1왕세자가 돼서 현재 차기 왕위 계승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의 형제 계승 원칙을 깨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3세대에 가는 거죠. 손자 세대에 가는 거고 네. 부자 상속으로 가면 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하고 사촌들 다 제끼고 빈살만이 왕세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분한테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빈살만이 왕세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섯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아버지 살만 국왕의 의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만은 왜 이 빈살만을 좋아했을까? 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 국왕이 왕이 될 사람은 외국이 아니라 사우디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원칙이라면 정확하게 빈살만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비자 받다가 안 받아버려요. 왜냐면 지문을 찍잖아요. 네. 내가 왜 범죄자도 아닌데 지문을 찍냐니 미국 안 가버립니다. 비자를 거부해볼 그래요?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사우디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아들을 좋게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거친데 아버지는 그걸 또 좋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사촌들이나 주변 형 사람들한테는 거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리더의 자질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빈살만이 어쨌든 간에 뭔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리야드 주지사 할 때 거기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 사우디 돌아가는 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아버지가 8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까 30살에 세계 최연소 국방부 장관으로 아버지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실법원 사무총장, 부총리까지 두루 임명되면서 사우디 경제와 안보를 총괄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우디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2017년에 왕세자가 됐을 때에는 특히 측근의 그 부패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정적인 아랍 최대 부호인 알 왈리드 왕자를 비롯해서 사촌 형제, 전현직 장관, 기업인 등 200명을 넘게 부패 혐의로 대거 체포해서 석방 조건은요 재산의 70%를 헌납하는 거죠. 우와. 그러면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겠네요. 뭐 그런 부정부패 딱 척결하는 거 그렇죠. 같고 막. 사우디 밖에보다는 사우디 안에서 사우디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게 있었고 정치적 야심이 이 대단한 인물인 빈살만이 실세가 된 후에 어떠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نحن فقط نعود إلى ما كنا عليه الإسلام الوسطي المعتدل المنفتح على العالم وعلى جميع الأديان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들이 많네. 맞아요. 정말요. 쌤 이거 양복을 입은 모습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그 서구화 어떤 그렇게 좀 꺼리는 그런 패션 아닌가요?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아까 양복 입은 모습을 보셨는데 사우디의 아주 중요한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어떤 공식성상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빈살만. 그런데 빈살만은요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왔던 방식의 사우디를 원하지 않아요. 빈살만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애플도 나오고 빌 게이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사우디를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통을 깨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권리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여성 문제지 않습니까? 네. 여성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고 운전을 못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우디 여성들이 운전을 하면 결혼 문제, 출생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운전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 운전을 하면 예. 그리고 간통이 늘어나고 에? 예, 미용용품도 지나치게 많이 써서 돈 지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여성 운전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 직접 네. 운전해서 출퇴근해서 임신을 했거든요. 이 운전이랑 뭐 아이 출산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우디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의 난소는 건강하다. 예,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싸워왔었어요. 그리고 운전뿐만 아니라 TV가 처음 사우디에 등장했을 때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 시위가 났었습니다. 반대. 그건 또 왜요? TV에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숭배라고요? TV에 나온 사람은 저희가 숭배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무상을 만들어서 TV에 나온다 이거죠. 사람이 나오니까. 어머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와 대박이다. 그니까. 왜냐하면 사우디가 오랫동안 이 종교 극단주의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왔거든요. 그런데 빈살만이 이런 관습을 한 번에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종교적 극단주의와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여성 운전 허용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K-컬처 페스티벌 K-콘이 아주 성황리에 개최됐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들이 이제 사우디에 공연을 갔었는데 약간 복장에 주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긴팔이랑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허용이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복장에 자유롭게 하되 정숙한 걸 유지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거든요.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단계적이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간다. 네, 그래서 변해요. 조금씩. 네, 생각지도 않았던 게 변하고. 네. 신기하다. 그리고 사우디의 국민들의 구성을 보면은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네. 국민의 50%를 넘어가요. 젊은 나라. 되게 자녀예요. 60, 70%까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어?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이 젊은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지도자가 젊은 생각하지 않으면 이끌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결단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빈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온건한 이슬람 국가, 온건한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 예. 근데 당연히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거기도 네. 분명히 이제 약간 선비 같으신 분들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이 있는데 이놈들 하면서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화만 내면 괜찮은데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끌어내려야 된다. 예, 끌어내린다기보다도 아무튼 무슨 물리적을 힘을 써서. 그렇죠. 예. 따라서 사실은 이런 개혁을 할 때마다 항상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빈살만이 어디 공식적 업무를 수행할 때는 뭐 보디가드가 한 200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변 안전 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네. 그렇지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청년층들이 네.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90%가 넘어요. 야, 이거 절대적인 지지 아닙니까 사실상? 야 그러니까 사우디 인구의 약 60%가 35세 이하예요. 우와, 60%가요? 부럽다. 35세 이하인데 우리처럼 인터넷에 아주
능숙하죠. 네. 예. 그리고 유학도 많이 가죠. 여행도 많이 가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은 처음 느끼는 게 뭡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 거라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맞아. 예. 그래서 이 우리도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어.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를 사우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 빈살만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활한 게 아니라 학교를 전부 다 사우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보면서 예. 그래서 그 세대가 이 빈살만을 지지하는 아주 압도적인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근데 쌤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빈살만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냉혹하다. 좀 뭔가 반인권적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8년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카쇼크지 살해 사건. 사우디의 한 언론인이 터키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우디 언론인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의혹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카쇼크지가 들어가니까 무려 15명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이미 영사관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목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 카쇼크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영사관에서 나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대역을 썼는데 신발이 달랐어요. 죄송한데 이 정도면 네.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이게 사우디 어떤 왕실의 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그래서 의혹이 제기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우디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사관을 개방합니다. 그냥 봐라. 시체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거는 없어요. 네. Did you order the murder of Jamal Khashoggi? بلا شك لا. Absolutely not. This was a heinous crime. But I take full responsibility as a leader in Saudi Arabia, especially since it was committed by individuals working for the Saudi government. خمسة من المدعى عليهم قصاصا وهم المباشرون والمشتركون في قتل المجني عليه رحمه الله. 자, 왕실은 끝까지 개입을 부정했고요. 그런데 미국 CIA가 주도해서 작성한 보고서 결과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7년부터 사우디 안보와 정보기관이 왕세자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왕세자의 허가 없이 이 작전이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서에서 이 정도 썼으면은 뭐 말은 안 했지만 왕세자가 했을 것이다라는 게 거의 당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왕세자를 빈살만 왕세자를 말하는 빈살만. 겁니까? 네. 어머나. 그럼 혹시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조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이크를 내고 방송하는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주는 통편집 시켜주십시오. 근데 사실이면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게 좋게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 사건이 났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좀 당혹했던 것 같아요. 예, 문제가 될 발언은 안 했거든요. 외교 문제라서. 근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후보 때 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Khashoggi was in fact murdered and dismembered, and I believe in the order of the Crown Prince. We were going to in fact make them pay the price and make them in fact the pariah that they are. 직접적으로 아주 언급하네요.
이 강도가 어마무시하다. 감정이 들어.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빈살만도 뭐 미국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다고 빈살만이 내가 미안해 할 사람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이런 태도입니다. 흥미로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이거 얼마 전이네요. 맞아. 아이고, 딱딱해. 표정 딱딱해요. 어머머머머. 푸틴 대통령. 하이파이브를. 웃음의 강도가 틀리고. 이야. 근데 여기는 진짜 저 빈살만 표정 봐요, 저. 이미 안 좋아. 이미 그러네, 표정 안 좋아. 그러네. 네, 표정 안 그리고 좋고. 바이든이랑 빈살만도 지금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인사 같지 않고 약간 겨루기 느낌의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패권 싸움 중에 사우디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사우디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이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2018년 10월입니다. 네. 둘이 만난 건 2018년 12월이에요. 정확하게 2달 뒤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뭔가 딱 극명하게 갈리는 그렇죠. 걸. 그러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카쇼크지 사건 직후에 만났는데도 그냥 묵인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항상 외교 정책할 때 민주주의 인권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는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건 사우디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저렇게 왕세자를 만난 이유가 뭔가요? 안 갈 거면 계속 그냥 아예 무시하지. 왜? 왜 갔을까요? 아쉬운 게 있었겠죠. 최근에 우리 굉장히 고생했던 거 있죠. 차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그때 차가 고유가. 기름값. 경유. 너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를 내리려면은 사우디가 증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우디가 증산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벌써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기대하고 간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where we have the greatest capacity to help drive positive outcomes. 근데 그 자존심을 굽히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 보기 좋게 선물로 약속한 거를 증산할 거라고 다들 기대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나 어머머. 빈살만 반응 보셨죠? 네. 냉랭했죠.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우리가 말하는 빈손 외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열린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는 감산을 했습니다. 감사. 오히려. 네.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산한다고. 최대폭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하면서. 200만 배럴을 감산한 거예요. 2%. 2%. 야. 아니 물론 두 정상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워낙 오래된 우방 국가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이전부터 이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전부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기름 주고받다가. 그렇죠, 기름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1932년에 왕국을 성립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공황이에요. 사우디가 순례객들이 들어오는 게 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공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변 국가에서는 석유가 나니까 사우디도 석유를 개발을 하려고 한 겁니다. 32년에. 영국에 날아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줬어요. 나요?
석유 안 납니다. 어머.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어머. 사우디 석유가 안 날 것이다. 네, 안 난다. 왜냐면 영국이 본 보고서는 사우디 쪽에는 석유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믿고 있었어요. 잘못 봤네. 이거. 완전히 잘못 봤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채굴권을 가져왔고요. 와. 그로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1938년에 석유를 터뜨립니다. 극적이네요. 5년 만에.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사우디의 결정적인 관계는 언제 맺어지냐면 1945년에 맺습니다. 1945년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어머나.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크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의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 국왕을 미국 군함 USS 퀸시호라고 네. 배로 모셔와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14일 날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맹세. 발렌타인 날. 네, 발렌타인데이. 둘이 몰래 만나서. 네. 우리 사우디랑 미국은 영원히 함께하기. 네, 함께하기. 그러면서 미국은 사우디한테 석유를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요구를 하겠죠. 네. 예, 반대로 사우디는 미국한테 원하는 건 안전 보호예요. 국가 안보. 국가안보. 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가 어떤 관계를 맺냐면 그때부터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석유판 대금은 무조건 달러로만. 큰일을. 네. 그게 74년 페트로 달러의 시작입니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기축 통화로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한 게 뭐냐면 79년이 되면은 이란이 혁명으로 친미 왕정이 무너지고요. 반미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는 네.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소련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게 어디냐면 석유가 나오고 있는 이 페르시아만이죠. 여기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9년에 이런 사건이 나니까 미국 카터 대통령이 80년 1월 달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An attempt by any outside force to gain control of the Persian Gulf region will be regarded as an assault on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uch an assault will be repelled by any means necessary, including military force. 이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은 무슨 뜻인가요? 예,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쓰게 되었는데? 쌤이 표정만 봐도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카터 독트린 이거를 미국이 그동안 어떤 대통령이 다 지켜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사실은 혜택을 받았죠. 우리도 그래서 석유를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셰일 혁명. 예.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퇴적 함층에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런데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하 2,000에서 4,000m에 박혀 있거든요.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충격을 줘가지고 흔들어 줘야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석유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셰일층에 석유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네. 방법이 없으니까 못한 건데 그 1998년에 조지 미첼이라는 석유업자가 이거를 해냅니다. 그걸 또 해냅니다. 이걸 해내요.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이걸 해냅니다. 마치 먹는 거를 우리 유민상 씨가 잘 찾는 것처럼 그걸 해내요. 지금 2천 밑에 있는 것도 찾아서. 네. 돼지가 한 저걸 입만. 홍어버섯을 찾듯.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 2018년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돼요. 야, 대박이다. 1등이 돼버렸구나. 미국이 이제 입김이 좀 세졌네. 그렇죠. 이제는 뭐 굳이 2021년에 통계해 보면 미국이 사우디에서 사오는 석유가 수입하는 게 5%밖에 안 돼요. 5%요? 네. 거의 없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석유가 사우디 석유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데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죠. 큰 문제요? 예, 우리 위에 있는 나라. 북한. 러시아. 중국이요? 중국. 지금 뭐 항상 중국이지 뭐. 아, 우리 옆에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문제네요. 왜 중국이 문제냐면 중국은 2010년에 경제 격차가 미국 GNP의 40%까지 따라와요. 1990년대 6%에 불과했던 나라가. 많이 엄청 올랐네. 예. 이 시점부터 미국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중국을 잡아야 되는 거죠.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중동에 있던 힘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아 태평양으로 몰아붙여야 되죠. 그때부터 미국이 중동에서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동을 떠나려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지? 이란? 이란하고 왜요?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예, 왜냐면 지금 중동은 이란과 반이란이 부딪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미국이 반이란 세력 편에서 도와줬는데 근데 한없이 잡힐 수 없잖아요. 지금 바쁜데 마음이. 그래서 이란과 뭐를 합니까? 핵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 흐름이었군요. 네. But we have a historic opportunity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 Iran and to do so peaceful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mly behind us.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이란과 핵 협상하는 건 좋은데 사우디한테 야, 나 지금 이란하고 핵 협상할 테니까 이해해. 그러면 사우디가 잘해봐 그러게 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알리지 않고 몰래. 그러니까 사우디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등을 돌렸다. 그렇죠. 이때 딱 생각을 한 거군요. 너무 배신감 느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얼마나 친하고 우리가 미국의 맹방인데 그것도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의 적성국인 이란과 협정을 맺을 수가 있냐 이거죠. 완전히 배신감이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맹방이었던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도 미적거리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카터 독트린은 사라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중국은 경제 협력으로 이 중동에 계속 접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는 건 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그러면서 사우디에 중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호황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중국이 사우디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 무려 25.8%나 수출을 하죠. 네. 한중일 합계가 50%가 넘네요. 엄청나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객이 그러네요. 동아시아 3개국.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016년부터 동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احنا صار عندنا حالة إدمان نفطية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من قبل الجميع. هذه خطيرة وهذه اللي عطلت 근데 사우디는 뭐 지금까지는 석유를 제공할 테니까 나를 방어해달라. 이런 독트린 아래 있었다면 그게 만약 깨지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를 홀드하면 우리는 석유 말고 다른 걸로도 국가 발전을 좀 해보자라는 게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사우디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마니 장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지. 석유가 있어도 끝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석유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이 살아온 방식은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빌딩 하나 사가지고 빌딩에서 나오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산유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네. 예,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근데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탈석유를 사우디도 시도하고 있고요.
석유가 아닌 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게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죠. 네. 관광해야 되겠죠. 엔터테인먼트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예. 다양하게. 영화관도 만듭니다. 1979년 이래로 사우디에서 없애버렸어요. 영화관이 없었어요. 그것도 우상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빈살만은 드디어 영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장도 늘리고 이게 2030년 정도까지 극장도 한 300개 만들고 그러면 고용 인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석유 외에 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산유국들은 원래 세금이 없었습니다. 뭔 소리? 세금이 무슨 세금이 없어요? 기름만 돈이 없는 게 많으니까 아니고 다 국민한테 없나요? 그런 코 묻은 돈은 우리는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거. 왕조가 그 석유를 다 소비하고. 아유, 2,800조 가진 분이 세금 받아 뭐 하겠어요? 그거 얼마 된다고. 진짜요? 1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는 세금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여기는 매년 예상 유가로 합니다. 그래서 예상 유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면 이득이 생기는 거고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무슨 코인식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근데 셰일유는 생산 단가가 비싸요. 더 뚫어야 되니까. 네, 그 최소 60달러 정도는 넘어야지 유가가. 그래야지 셰일 생산하는 사람들이 석유를 판 이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셰일 생산하는 사람들을 고사를 시키려면 가격을 확 내리려면 뭐 합니까? 막 쏟아내야겠죠. 네. 그러면 유가가 뭐 30달러도 되고 40달러도 되고 많이 팔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 나라들은 석유 가지고 운영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적어도 움직이려면 나라마다 유가가 뭐 60달러, 70달러 이 정도는 돼야지 국가 경제가 그래도 수지가 맞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지가 안 맞잖아요. 수지가 왜 안 맞았을까? 내가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만든 게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사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빈살만이 갖고 있는 계획은 이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빈살만이 꿈꾸는 것은 경제 구조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탈석유로. 결정판이 비전 2030 프로젝트예요. 두바이의 사례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뭐라 그러냐면 두바이하고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두바이에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없는 것을? 뭘 보여줄까요? 사우디를 중동 관광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 빈살만의 비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나온 곳이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북쪽 홍해 쪽이거든요. نحن بحاجة إلى تجديد مفهوم المدن إلى مدن مستقبلية. 서울에 44배? 우와. 여기가 뭐냐? 사막의 유리벽 직선 도시. 우와 멋있다. 와, 스키장을 만들겠다고요? 중동에? 해발고도 2,400m가 있어. 진짜 멋있다. 빨리 지금 개그를 사우디아라비아 쪽 걸로 짜가지고 저쪽으로 진출을. 말을 먼저 배워야 되나? 민상 일단 우리 먹방을 사우디아라비아 쪽 먹방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나? 예. 근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조금 황당무계하게 조금 과하게 해놓은 말이니까 막 스키 타고 지금 이거. 눈이 내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유리벽 도시인데 유리벽 도시? 길이가 170km거든요.
예, 개념이 뭐냐면 그동안은 도시가 퍼져 있었는데 네. 그걸 하나로 모아서 신개념의 도시를 만들고 이 벽에 태양열을 반사하고 그래서 자체로 도시가 화석연료 전혀 안 쓰고 친환경이요. 예, 그리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끝에서 끝까지는 고속촌으로 20분이면 간다 이거죠. 20분이요? 그리고 200만 명이 여기 살겠다. 슈카 씨, 근데 이런 거 사실 계산이 빠르시잖아요.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이거 되나? 그래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이윤이 남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석유 번 돈으로 이걸 쓰겠다는 거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 어떻게 좀 참여해 볼 수 없을까 그냥 침을 막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근데 사실 전부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성공하면 정말 이거는 혁명적인 건데. 우주로 갈 수 있죠. 예, 여기 들어가는 돈이 과연 저 정도만 들까? 그리고 공사를 2030년이 아니라 2040년, 50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하는 5천억 달러의 2배는 들 텐데 그럼 그 돈은 어떡하지? 예. 그리고 그동안 석유가 계속 그렇게 안 팔릴 텐데 그 재원은 어디서 구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면서도 아, 멋있긴 한데 네.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빈살만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완전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요. 자신감은 항상 빵빵한 왕세자예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컨설턴트들한테 이거 한번 봐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듬어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중동의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약간 되게 독특한 발상을 하고 추진력이 있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밀고 나가는 그런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력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섰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동 개발을 하고 네옴시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중국이 사우디와 맺은 경제 협정 금액이 무려 280억 달러. 31조 원입니다. 몇 천억 단위. 아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을 조금 배제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미국이 들어오길 바라죠. 네. 반대로? 빈살만 왕세자는 계속 그 얘기해요. 우리는 미국과 많은 사업을 하고 싶고 달나라에서 식수도 개발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한 기술들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거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무슨 저 헤어진 남친 여친 이런 것처럼 막 되게 막 그럼 뭐 필요 없어 그런데 들어오길 바라고 있고 뭐 기다리고 있고 항상 뭐 잊진 않았어. 잊진 않았어. 너 생각해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우디의 불만은 어쩌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 함께해서 엄청난 도시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선뜻 저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잘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우디로서도 불만이죠. 바이든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우디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빈살만이 중국 앞세워서 미국이랑 밀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느 한 나라에만 쉽게 말하면 몰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나라하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은 어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제2의 중동 붐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저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기술진들 회사들이 할 게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규모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안에 보면은 지금 더 라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도 있고 관광단지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서도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대외 경제 상황들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우리도 이 기회에 우리 기업은 계속적으로 사우디와 협력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우디도 우리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석유 없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미국 전문가가 그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우디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지 않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다. 세 가지. 오페크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석유를 더 수입하던가,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를 더 생산하던가, 아니면 아예 석유와 손을 끊고 완전하게 친환경으로 가던가. 결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친환경으로 가겠죠. 그렇지. 당연히 석유가 지금처럼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특히 우리하고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려면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더라도 그린 수소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수소를 만들 경우에 블루 수소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잡아놔야 돼요. 포집을 해가지고 묻어놔야 되죠. 네. 우리는 묻을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물이 뭐 없어요, 우리는. 사우디는 왜 있겠습니까? 어렵구나. 네. 사우디는 왜 있을까요? 묻을 곳이. 석유 뺀 곳에다가. 물을 그렇죠. 채워서. 물 대신에. 네. 와, 석유 나오는 거 완전 좋네. 그거 석유 뺀 데다가 또 딴 것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네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석유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려는 그 비전은 높게 사야 됩니다. 그거 못할 수 있거든요. 석유만 갖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사우디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빈살 많은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맞아요. 오늘 진짜 쌤 말씀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빈살만이란 최고 실권자를 중심으로 사우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사우디와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73년에 시작된 오일 쇼크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외 인력 송출을 하면서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시작이 사우디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시절에 사우디 많이. 네.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 가셨어요. 그 시절에 사우디가. 네.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그때 한 당시는 2년. 네. 아버지가 사우디 가서 삼촌이 사우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 맞아요. 우리 집 부자 된다. 맞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중동 건설 시장이고 그 시작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올해로 한국 사우디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사우디는 우리하고 더 남달리 강하게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양국이 그동안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 방산, 문화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훌륭한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빈살만의 사우디 비전 2030 그리고 이 비전 2030이 가지고 오는 사우디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사우디와 협력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야 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